이번 영상에서는 정서적 방치가 이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결혼 생활과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정서적 방치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자신과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영향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가 어떻게 파트너를 선택할 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서적 감정적으로 방치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부터 보면 아이들은 집에서 감정을 느끼며 자라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감정에 반응해주지 않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버거운 짐이나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보내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를 경험하게 되고 당신의 감정은 부담이자 문제이며 아이의 뇌는 본질적으로 감정에서 분리되어 부모님을 방해하지 않고 또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성장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감정 방치와 함께 성인이 되었어도 꼭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당신의 감정은 많은 것들에 대한 최고의 정보원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과의 분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당신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지 않는지 알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이 필요한 내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방치로 인해 미래의 애정 관계에 야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당신의 로맨틱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차단되어 있고 감정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황일 때 사랑이 오면 온전히 연결된 낭만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방치를 경험하고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석된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는 애정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당신을 감정적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옵니다. 당신에겐 이것이 사랑처럼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정의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하는 것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때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정서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파트너들은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관계에서 멀고 서로 분리된 느낌을 주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외롭고 결혼이 의도한 바와 전혀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의 세 번째 문제는 감정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갈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론 가열찬 토론을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벌이더라도 갈등을 통해 생산적인 작업을 수행하려면 발생되는 감정에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을 소홀히 여겨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마도 갈등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자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내면을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이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파트너에게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결여됐다면 파트너와 어떻게 서로가 의미 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만일 많은 파트너들이 어린 시절 무시했던 이 감정의 연결이 차단되어 있다면 파트너는 멀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또 다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느끼고자 하였던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어린 시절 감정적 방치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방치를 치유하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다시 접촉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감정은 당신이 손을 내밀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내 안의 풍부한 감정 자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 감정을 되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어떻게 처리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원천이며,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중요한 관계에서 감정 회피나 방치를 통제하기 위해선 첫째, 자신의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파트너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파트너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자신의 감정을 당신이 보고 인식하며 그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 느낄 때 좋은 유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파트너의 감정을 신경 쓰고 상대가 괜찮은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